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는 시간은 9월 22일이고요. 오늘 일단 이제 배터리 지난주에 한번 했고,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이란 얘기는 안 할게요. 저번에도 반도체도 마지막이라고 있다 계속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나중에 또 할 수 있죠. 뭐가 또 변화가 생기면. 근데 이제 2차 전지도 기본적인 거 우리가 다 해봤고, 지난주에 했던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이 권영수 부회장이 생각하는 배터리의 미래가 뭘까, 이제 그걸 고민해봤고요. 요새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싸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많이 올랐는데, 유럽에서 차가 안 팔린다. 중국은 자꾸 저가 전기차 내놓으면서 또 LFP니 또 미국에 은근슬쩍 들어가려는 모습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리튬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부담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좀 부진하지만 분명한 거는 주가는 항상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기업들, 이 업종,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제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좋은 것들을 발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가 더 엣지가 있을까, 이걸 찾는 게 투자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게 답지가 쉬우면 뭐하러 공부하겠습니까? 주식 투자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다 그냥 답지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디가 더 엣지 있을지 그걸 계속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이제 오늘은 기업입니다. 기업. 여기 관련된 기업들 몇 개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기업은 많진 않은데 내용이 꽤 되니까, 아무튼 기업별로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이 중에 내가 한번 이거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 기업들. 그렇게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또 좋은 기업을, 지금 오히려 2차전지가 지금 안 좋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내년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지금 어차피 올해까지는 2차전지가 크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미 올해 많은 시세들이 났으니까. 그래서 내년을 대비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이제 단결적 양극재, 4680 배터리, LFP 확대, 건식 전극 공정,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인데, 거기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거는 테슬라 밸류체인이래요. 누구시더라, 블로그 분이신가 누가 이게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어느 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무튼 그거 제가 캡처한 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쪽에 페어먼트에 공장이 있고요. 여기 페어먼트 팩토리, 여기는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 기가 상하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 생산되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기가 텍사스에서 사이버 트럭이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고, 기가 상하이는 이제 주로 보시면 이게 CATL에 LFP가 들어가 있죠. 여기 아무래도 중국이니까 저기는 LG하고 CATL이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LG는 롱 레인지, 그다음 CATL은 좀 짧은 거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성능 좋고 장거리는 NCM이고 주로 한국이 맞고, 그 다음에 좀 성능은 떨어지고 주행거리는 짧아도 가격이 싼 건 중국이 맞는구나, 이렇게 지금 확실히 급이 나눠져 있다. 그래서 둘이 공존한다고 보셔야 돼요. 되게 특이한 건 이제 기가 베를린에 이 BYD의 블레이드 LFP가 들어간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4680 배터리는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대량 양산까지 성공할지는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주로 모델 Y 롱 레인지는 2170. 예, 여기는 파나소닉, 미국 쪽은 파나소닉이 거의 담당을 하고요. 일부 이제 LG가 들어가 있고, 근데 거의 파나소닉이에요, 미국은. 그 다음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예, 생산하고 저 베를린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이제 밸류체인을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 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뭐 4680 배터리나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LNF입니다. 이제 LNF가 정말 뭐 완전 올해 성과가 너무 안 좋죠. 예,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는데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7조 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10조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제품은 그냥 양극활 물질이에요. 양극활 물질. 양극재 회사고, LG엔솔 비중이 높고요. 이게 아직 테슬라는 아니고 내년부터죠. 테슬라는. SK 온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 맺어서 테슬라는 24년도 그때 이제 공급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투자 포인트는 원래 이 LNF가 GS 쪽이에요. 거기 반개 회사로 2005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주력은 이제 하이니켈, 니켈 비중이 무려 90%가 넘는 NCMA, 여기 끝에 알루미늄을 저기다 왜 넣냐면 안정성을 좀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생산이 주력이고, 이제 95% 이상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해서 내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단결정 우리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게 그 결정이 하나로만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양극재, 양극활 물질 보면 안에 결정이 여러 개가 돼 있어서 이게 붙여져 있죠. 그래서 그 틈새로 이제 충방전을 하다 보면은 그 전해액이 스며들죠. 그래서 이제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쓰면 자꾸만 충방전 많이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죠. 근데 단결정은 그런 게 없어요, 별로. 단결정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개발을 해서 내년에 양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13만 톤 생산하는데 양극재가 내후년 26년에 40만 톤. 최근에 어쨌든 요 2차전지 회사들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NF도 교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자사주를 주고 그 교환 가격은 43만 원이니까 엄청 높아요. 그래서 교환사채 참여한 지금 그 사모펀드나 이런 데는 지금 만약에 저거 교환 가격 43만 원에 받아야 되는데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손실이 크겠죠. 근데 이제 저 가격에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LNF를 좋게 봤던 건데 현재 뭐 스코어는 좋지는 않죠. 25년도에 이제 LFP 양극재 양산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좀 약점이었던 게 수직 계열화가 좀 안 돼 있었는데 자회사 JHC가 LSMNM과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요. 그 LS 있죠. 그 새만금에 이제 공사합니다. 그래서 전구체 양산하고 이미 이제 뜬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년부터 전구체에서 양극활 물질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만들겠다. 새만금에 8만 톤 해서, 이러면 이제 약점이 좀 이제 그 강점으로 나중에 바뀌겠죠. 그리고 탄산 리튬이 LFP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데 NCM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환해주는 톨링 비즈라는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재화 전략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잘 되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테슬라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이버트럭 이쪽에도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 이건 공시가 나온 겁니다. 올해 공시가 나왔고 2월 28일 날 나왔던 거고 3.8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테슬라향이 잡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테슬라 4680 자체 배터리 생산으로
뭐 여기에 모델 Y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모델 Y 기준으로는 52만 대 정도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공급 가격은 아마 톤당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800만 원 정도 1톤에 이렇게 좀 계산이 좀 된다. 물론 이게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계산이라는 건.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테슬라에 아마 공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NF에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미래 시가총액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삼성에서 나왔던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여기 보면 NCM 523 이거 이제 저부가 가치 제품이죠. NCM 523 니켈 57C 요 공장이 아니고 이제 핵심은 여기죠. 구지 1공장, 구지 2공장, 구지 3공장 여기가 하이니켈이 들어가야 돼. 여기가 메인이죠. 예. 여기 4만 톤, 7만 톤, 내년 상반기엔 9만 톤까지 추가 증설을 해서 총 앞으로 40만 톤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거는 가정을 한 거예요. 킬로그램당 5만 8천 원 딱 계산해서 그냥 양극재 톤당 5,800만 원. 아까 테슬라 공급한 거 기준으로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양극재 그러면 40만 톤이면 얼마가 되느냐? 23.2조 원입니다. 26년 기준이에요. 그죠? 예, 얼마 안 남았죠? 26년이면. 아주 먼 건 아닌데. 근데 저 40만 톤을 100% 생산은 못 해요. 보통은 이제 그 수율이 100% 안 나오니까 80%만 적용을 하면 19조 정도 됩니다. 19조 원의 영업이익률 한 5%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5%면 영업이익 9,550. 이 회사는 되게 단순한 게 그냥 양극재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5%면은 영업이익은 한 9,500억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순이익이니까 그냥 가정입니다. 뭐 30% 할인을 좀 크게 때렸어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6,650원.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양극재 회사들 PER을 뭐 50배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좀 무리고, 예. 26년도 만약에 간다고 쳤을 땐 그때는 성장성이 지금보다는 좀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래도 20배는 줘야죠. 20배 적용하면 그 적정 시총이 13.3조. 그리고 만약에 30배, 보통 30배는 받거든요. 30배를 그냥 준다. 이렇게 가정하면 19.9조.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 건데 물론 이 가정은 다 바뀝니다. 나중에. 예, 변수가 많아요. 뭐 양극재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그죠? 다음에 테슬라랑 또 계약했을 때 또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죠. 여기에 또 저가 제품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이제 계산하기 편하려고 한번 뭉뚱그려서 저렇게 계산을 해본 거니까. 그래서 40만 톤 생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요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양극재 40만 톤 제대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테슬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주가는 쌉니다. 굉장히 싼 것 같아요. 예,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지금 시가총액 6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계산도 가능하다.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딱 눈에 들어오시죠?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예, 이런 이제 앞으로의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서 계산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LNF 타임라인인데 양극재 이제 하이니켈 LFP 26년까지 40만 톤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음극재도 해요. 차세대 음극재도 제휴해서 한다고. 전구체하고 리튬 사업,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코 퓨처형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하는 사업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타임라인이고, 사업 전략인데 전구체, 음극재, 리사이클링, 해외 진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잡혀주면 LNF의 약점들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단결정 만드는 거. 이게 게임 체인저거든요. 저거 만들어내면 밸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LFP는 이제 요즘에 좀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것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과연 이제 관건은 이런 것들을 잘 하느냐. 이거는 이제 주주분들이 잘 감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밸류체인입니다. 전구체는 이제 LS랑 그룹과 하는 걸로 좀 나와 있고, 탄산 리튬을 이제 폐양극재에서 좀 받는 것 같고요. 또 탄산 리튬은 수산 리튬으로 바꿔주는 기술, 예,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 재활용, 예, 요 사업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그래도 LNF가 좀 잘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게,
여기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LS랑 새만금에 전구체 사업 하기로 했잖아요. 진짜 약점이 이거거든요. 경쟁사는 이 전구체 사업이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할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회사 통해서 LSMN의 합작회사 설립을 일단 이번에 했고 착공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26년까지 4만 톤 예정하는데 전구체가 킬로그램당 한 $16 정도 된대요. 그럼 여기서도 8천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9년까지 최종 그 양산은 한 12만 톤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영업이익률 5% 가정을 했어요. 4만 톤. 예. 여기서 이제 4만 톤 정도 가정을 하면 그 400억 정도가 나옵니다. 400억. 그럼 아까 저기 6,600억에서 400억 더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12만 톤이면 1,200억. 근데 이건 좀 너무 먼 얘기고 일단 가장 가까운 미래에 400억 정도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400억 정도가 붙겠죠. 그러면 7천억? 예, 그러면 14조 원 정도 최소 적정 시총은 그렇게 계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이제 이런 사업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게 리스크는 좀 그거예요.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저 많은 걸 투자하려면. 그래서 교환사채 일단 발행을 했는데 JP모간이 주관을 했고요. 예, 151만 주 자사주를 교환. 근데 자사주가 좀 더 남아 있어요. 지금 273만 주니까 151만 주면 지금 120만 주 또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교환사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보단 낫죠. 낫긴 한데 교환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또 한번 대비는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교환사채 가격이 43만 원이니까 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주식 전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봤더니 LNF가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주주들하고 소통하려고 IR 레터라고 IR 편지를 매월 써요.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거 거기 문의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뭐 보니까 SNS 인플루언서 초청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IR 이 팀도 늘렸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내년부터 인원을 늘린대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주랑 소통하겠다라는. 예, 이거는 굉장히 전 칭찬할 만합니다. 아니 이거 LNF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NF 이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이오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그래서 빨리 좀 해볼게요. 제이오는 시총이 8,600억 정도 되고 탄소 나노튜브가 아직은 비중이 적지만 플랜트 회사예요. 플랜트 기자재 회사인데 이제 역전되겠죠. 플랜트 쪽은 적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에서 이익을 내고 있고 주요 고객사는 SK온, BYD, 중국에 좀 납품하는 게 특징적이고 투자 포인트는 LFP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면 수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LFP는 밀도가 적어서 거기에 CNT 도전제를 많이 넣으면 도전제를 채택을 하면 양극화 물질을 더 넣어가지고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LFP 배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고 MW, TW, SW라는 세 개의 도전제 파우더 요거를 전 세계 유일하게 다 만들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MW는 양극재, SW는 음극재에 주로 들어가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TW죠. 요거까지 좀 갖고 있고 내년에 올해 1,000톤, 내후년에 5,000톤 정도 생산 능력 확보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CNT 참고로 저거 1,000톤이 전기차 100만 대에서 14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그러면 25년도 가면 5,000톤이니까 최소 500에서 600만 대. 예. 근데 앞으로 전기차 최소 저는 절반까지 간다고 봤을 때 교체 그러니까 자동차의 절반 50% 침투한다고 봤을 때 향후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4천만 대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 5천 톤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확장할 수 있는지 이게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시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CNT가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하는 거는 500만 대 정도예요. 물론 다른 경쟁사도 있지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크고 나중엔 8천만 대 다 할 텐데. 그죠? 그래서 관건은 여기 제이오가 할 거는 경쟁에 도태되면 안 돼요. 예, 계속 끊임없이 기술 개발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게 좀 관건이고, 이게 이제 양극할 물질이죠. 그럼 여기에 도전제, 약간 이제 도전제처럼 이게 그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예, 또 요게 이제 CNT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극할 물질 만든 다음에 여기 전극 있죠, 밑에 전극에다 이제 딱 바르는 거죠. 집전체. 예. 그래서 양극, 음극, 활 물질 사이에서 전자의 이동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 동그란 게 도전제입니다. 그래서 활물질 사이를 연결을 하는. 그래서 원가 비중은 양극재 한 1%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카본 블랙을 쓰느냐, 뭐 탄소 나노 튜브 쓰냐, 이런 좀 차이는 있지만, 요거 음극재용 벽이 하나. 이게 굉장히 만들기 어렵고요. 이거는 여러 개의 벽. 요건 좀 더 쉽고, 두껍고, 얇고. 그래서 음극에 들어가고 양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 이제 양극재 적용인데, 이게 CNT가 구리의 1000배, 다이아몬드 2배, 강철의 100배, 강철의 7배. 네, 탄성률이나 이런 게 뭐 압도적으로 좋고요. 전자 이동도도 카본 블랙보단 좋죠. 그리고 도전제 사용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양극할 물질을 더 넣을 수가 있고, 여러모로 이제 강점이 많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올려주고. 근데 그리고 음극재에 적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양극재는 출력이나 이런 거 담당하잖아요. 주행거리. 그래서 그걸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음극재는 안정성.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CNT를 넣어주면 부풀어 오는 걸 좀 막아준다. 요런 이제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CNT 도전제 뭐 장점인데, 예, 활물질의 전기적 단락도 억제해주고 안정성 높여주고, 배터리 용량. 카본 블럭은 요만큼 쓰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요만큼밖에 안 써요. 활물질을 더 쓰니까 좋죠. 그리고 팽창률을 좀 안정화시켜가지고 안정성도 높여준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카본 블랙. 이 카본 블랙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OCI죠. 예. 이것도 해요. 그러니까 카본 블랙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대세는 CNT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이걸 아예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건 가격이 압도적으로 싸거든요. 예. 그리고 요건 양극재. 요건 너무 비싸죠. 그리고 CNT 도전제 제조. 분말 형태. 요거 이제 분말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제이오고, 여기 이제 용액 있죠. 분산액. 요걸 하는 회사가 나노신소재 같은. 그럼 저희 분산액에 해줘야 저 뭉쳐있는 덩어리들이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제를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음극 소재가 변하면 흑연계입니다. 이거 음극이. 양극, 음극이 6대 4라면 실리콘을 음극에 10% 넣어주면 양극이 71이 들어가고요. 실리콘 100% 넣으면 흑연 없이 음극은 5밖에 안 돼요. 양극이 95. 압도적인 성능이 나오죠. 그러나 실리콘 100% 쓰면 큰일 납니다. 폭발해버려요. 저러긴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요 중간 정도, 실리콘 한 10% 정도 들어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넣으면 주행거리 늘어나고요.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충전 시간이 확 줄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짝꿍을 이루는 게 CNT입니다. 제이오의 포트폴리오는 멀티월, 싱월, 싱글월 이건데, 이 중간 요게 주력이죠. 물론 이제 지금 아직 매출 비중이 이게 훨씬 많지만, 요건 전 세계에서 요거 만드는 회사 없어요. 이건 너무 비싸고, 예, 이건 성능이 좀 떨어지고, 이 중간에 합친 거죠. 요건 개발이 끝났고 아직 매출은 없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싱글월. 요거는 이제 매출이 이제 테스트 끝나면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은 요 두 개가 주요 매출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품 경쟁력도 뛰어나고요. 분산 잘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용액에 넣어서 분산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폭파 위험이 있는 금속도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요. 예. 직경도 되게 작아서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카본 블랙이 $4, MWCNT가 $40, TW가 $100, SW는 $1,500. 너무 비싸죠. 그래서 예, 요 포트폴리오를 일단 어쨌든 다 갖고 있다. 예,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BYD, 노스볼트, SK요. TWCNT 있죠. 요 중간에 요거는 이제 CATL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분말, 분산, 용액, 액상 코팅
여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2호의 생산 능력 이제 전망인데 배터리 1kW당 양극재가 1.2에서 1.3kg 들어간대요. 그래서 MWCNT 이제 양극재 여기 만약 1%면 10에서 13g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CNT가 1000톤 정도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면 전기차 100만 대에서 140만 대가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온다. 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000톤까지 여기 스케줄에 따르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CNT 시장 전망은 연평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산업의 그 성장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그 전기차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보다요 얘가 더 커요. 얘는 연평균 40% 성장해요. 네. 그리고 2025년도에 CNT 매출이 만약에 1,000억 나오면 영업이익 320억, 담계순이익 한 290억 정도 예상하는데 현재 그 기준으로는 싼 건 아닙니다. PER이 30배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연평균 40배 성장한다면 지금 주가 비싼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성장이 기울기가 점점 가파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CNT로 많이 바꿀 거니까. 그래서 밸류보다도 저 성장을 보시면서 한번 내년 내후년까지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엔캠인데 엔캠은 이제 LFP 배터리나 이런데 이제 그 전해액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엔캠을 소개해드리면 전해액 회사고요. 글로벌 4위, 시총은 9,175억이고 2차전지 전해액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엔솔, SK온, 파나소닉, CATL, 중국의 리셴인가요? 저도 이게 기업은 잘 모릅니다. 이런 데 납품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생산 능력은 25년에 무려 105만 톤까지 간대요. 지금 올해 29.5만 톤이거든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얼마나 이제 매출이 많이 늘겠어요. 전해액은 그리고 특징이 유통기한이 짧아요, 여러분. 전해액은 그래서 현지 생산해야 돼요. 그 공장 옆에 6개월 안에 공급을 해야 돼요. 오랫동안 보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중국, 폴란드, 미국 이제 주요 배터리 공장 옆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중국, 유럽,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 증설을 할 계획이고요. 글로벌 지금 4위인데 앞으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조장 공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년까지 23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인데 여기는 아마 CATL에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을 만들 때 전해질하고 용액하고 첨가제 넣어서 합치잖아요. 그래서 전해질이 커피라 그랬죠. 그다음 물, 첨가제는 시럽. 이 세 개 합치면 커피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마시는 그게 바로 전해액이죠. 그래서 그 전해액의 원재료인 커피 원두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원료 중에 하나가 리튬이온, LiPF6인데 이게 중국 회사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재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리튬이온 이걸 만드는 다불다 화학 지분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걸 지을 거라고 합니다. 리튬염 생산 공장. 한국 새만금에도 지어요. 한국 새만금에도 5만 톤 규모로. 그래서 이 원재료를 내재화하면 훨씬 더 원가 경쟁력을 갖고 가겠죠. 그걸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액은 뭐죠? 4대 소재 중에 하나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액체죠, 액체. 그래서 용매, 전해질염, 첨가제. 아까 그거예요. 용매가 커피 물, 전해질염은 커피 원두, 이건 첨가제 시럽 같은 거. 이 세 개를 이제 섞어서 만들고 수명 연장이나 이제 어쨌든 리튬을 잘 움직이게 하고 어쨌든 혈액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명되어 있지만 전해액은 신선 제품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현지화를 해야 돼요. 25도 이하에서 6개월 보관 기간 유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독성 물질입니다.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장거리로 운송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시장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인플레이션 방지법도 있지만 감축법도 중국이 미국에 가긴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엔캠이 지금 미국에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어서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럽, 중국, 미국 요거는 이제 미국 공장 생산 그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본 건데 조지아에 24년까지 14만 톤, 미시건에 4만 톤, 테네시 4만 톤, 켄터키 4만 톤, 오하이오에 2만 톤. 이렇게 주요 거점에
배터리 그 전해액 공장을 다 이렇게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설 스케줄인데 이게 아마 상상인증권에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여기 나와 있죠. 미국에 30만 톤 이제 생산이 돼요. 26년까지로 여기 적혀 있고 북미에 그 다음에 폴란드 쪽에 12만 톤, 폴란드, 헝가리, 티르키에 여기에 주로 누구 있죠? 폴란드는 LG, LG 엔솔이죠. 그래서 아마 티르키에도 LG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기 현대차 쪽에 들어 현대차랑 LG 엔솔의 합작 공장 아마 거기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 중국에도 34만 톤. 그래서 최소 80만 톤 이상인데 100만 톤 이상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기가와트당 1기가와트 있죠. 1기가와트면 전기차 한 100만 대 정도, 만 대? 만 대 정도 됩니다. 1기가와트가. 전기차 10,000대 정도 되는데 1기가와트에 1000톤의 전해액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렇게 보면 매출이 13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202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00만 톤 간다 그랬잖아요. 100만 톤. 그죠? 그러면은 매출이 1.3조 원 정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영업이익률 한 8% 가정을 하면 그 영업이익 1,040억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식도 희석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전환사치 물량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 1,040억이지만 당기순이익 한 50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가정이고요. 그래서 509억이고 이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PER 한 30배 적용하면 시가총액 한 1.5조 원 정도. 근데 성장은 하니까 뭐 언제든지 1.5조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리고 20배 적용하면 1.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하실 수는 없어요. 현재 주가는 요 스케줄에 의하면 이렇게도 한번 계산을 했으니까 틀린 계산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액은 여기 뭐 내재 이 리튬 있죠. 요거 내재화한다. 아까 설명드린 그거 있죠. 그 이 다불다화 그 지분을 확보해서 저 리튬을 내재화하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겠다. 요 내용이고요. 글로벌 탑5 연료전지 회사 중에 이렇게 LG, SK, CATL 모두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율천화학입니다. 갑자기 왜 라면 봉지냐? 율천화학은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예요. 그죠? 농심. 근데 웬 2차전지? 이 봉지가 뭘로 만들어지죠? 주로 알루미늄이죠. 그죠?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율천화학 시총 7,200억이고 물론 포장 사업이 81%지만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해요. 파우치 필름. 옛날 우리 배웠어요. 파우치. 제가 한번 함께 배우할 때 이 기업 알려드렸는데 그죠? 2차 전지 소재 그 파우치 필름. 그래서 파우치형 그럼 왜 여기서 왜 파우치형이 왜 나오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LFP 배터리는 파우치형이 유리해요. 아주 긴 파우치형. 이렇게.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파우치형에 관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파우치형 배터리도 아마 수급을 받을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LG 엔솔입니다. 주요 고객은. 그래서 파우치 필름은 알루미늄, PP 필름, 나일론 7개에서 8개 필름을 겹쳐서 하는 보호 필름이에요. 보호 필름.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특히 파우치형. 그거고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어요. 23년부터 6년간 LG엔솔의 파우치 필름 1.5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승 지역에 그 알루미늄 공장, 파우치 공장이 있거든요. 그 증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완공될 것 같아요. 생산 능력은 2배에서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원래 파우치 필름은 일본 기업인 쇼와덴코와 DMP가 독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 성공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LG엔솔과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테슬라가 파우치 배터리 자체 생산한다는 좀 뉴스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면 율천화학이 넣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서 그때 한번 설명해드린 대로 에너지 밀도에 제일 유리한 게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채택 증가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 길이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길이랑 두께인데 DMP는 153, 율천화학은 183. 그래서 이게 저 크기가 클수록 좋아요. 성능이. 근데 이런 걸 좀 개발했다고 하니까 기술력도 굉장히 앞서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 배터리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죠. 주머니 모양처럼.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안정성이 약간 뭐 떨어지지 않냐, 충격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밀도가 높고 빈틈 없고 설계가 굉장히 자유롭죠. 뭐 여러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바이셀이라고 합니다. 양극판, 중간에 분리막, 음극판, 분리막, 양극판. 요거를 이제 바이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바이셀에다가 분리막 놓고 음극판을 넣어서 하나의 셀을 완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예, 요 바이셀. 그렇게 해서 요 파우치형 배터리는 저렇게 꽂아요. 중간중간. 예. 그래서 파우치 케이스에 넣고 충층히 쌓는다. 내부 공간율을 좀 극대화하는 방식. 이게 스태킹 방식. 층층층층 층층이 쌓는 거. 예. 그래서 파우치 배터리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캔과 부품이 없어 조립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합니다. 각형은 이렇게 각형이나 원통은 캔에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죠. 요게 파우치 필름이에요. 이렇게 7개의 층으로 된 파우치 필름을 금형에 놓고 프레스로 눌러서 제조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필름이 들어가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우치 필름의 역할은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율촌화하기 담당하고 있는데, 파우치형 배터리가 좀 더 LFP처럼 이게 쓰임새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이제 5번째는 M+ 장비 회사입니다. 예, 이 2차전지 조립 장비 회사고요. 90% 비중이고, SK온이 주요 고객사지만 최근에 아우온 엑스트에너지, AESC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조립 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턴키로 한 번에 그냥 다 공급하는 세계 유일 업체예요. 그 조립 공정이 많잖아요. 뭐 노칭, 스태킹, 태벨링, 패키징, 디게싱 가스 빼는 거,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공급합니다. 특히 제가 이걸 소개드린 이유는 파우치형 배터리에 강해요. 조립 과정에서. 예. SK는 파우치형만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치만 이제 각형까지도 좀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회사는 SK죠. SK가 얼마나 투자 많이 하느냐. 근데 이제 SK온이 블루오벌 지역에 투자를 시작을 했고, 신규 수주도 기대가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생산 능력은 지금 청주 2, 3공장이 3천억, 청주 4공장은 완공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1조 원 규모로 생산 능력 확보가 가능할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턴키 방식인데, 여기 극판은 양극, 음극 만들고요. 그거를 조립하는, 파우치형으로 만들 거냐, 원형 만들 거냐, 각형 만들 거냐, 이 배터리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립이죠, 조립. 그거를 다 하는 장비. 요 밑에 있는 거. 노칭, 스태킹, 태벨링. 예. 그래서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포장, 이 4가지 공정인데, 이 중에 조립이고요. 조립 공정은 급판을 쌓습니다. 와인딩, 동그랗게 감는 거, 스태킹, 쌓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끝에 탭을 붙여요. 예. 끝쪽에 이제 탭을 붙이고, 그 다음에 패키징, 이 조립을 해서 포장하는 거죠. 그리고 전해액을 넣는 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극판 쌓고 탭멜딩하고 패키징하고 전해액 입힌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극판 쌓는 거예요. 요게 스태킹, 예. 파우치 방식. 와인딩은 둘둘둘 이렇게 많은, 예,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M+는 최근에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시면 SK 말고도 미국의 로컬 완성차, 인비전, AESC, 아우온 엑스트에너지, 이런 기업들에도 점점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래서 제가 2분기 실적 보고 깜짝 놀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수주가 그동안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수주가 이제 드디어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까지도 한번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은 코인테크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탑 머티리얼즈는 아시죠? 우리 옛날에 공부해봐가지고. 코인테크는 뭐 하는 회사죠? 그 공정 자동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여기도 이제 약간 장비는 이런 공정 자동화 회사예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3,700억 정도 되고요.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56, 2차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30인데, 요거는 자회사 탑 머티리얼즈 매출이에요. 요거 2개 합친 겁니다. 그래서 LG와 삼성이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게 다 스마트 팩토리로 가잖아요. 모든 공장들이 자동화하고, 예,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죠. 또 이번에 파업 이슈도 있었고, 미국에서 점점 자동화할 텐데, 그런 이제 분위기라면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 제가 그 M 플러스는 파우치형만 이 주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다 합니다. 자동화 장비야. 그래서 조립 장비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모든 배터리 타입 다 적용 가능하고 2차 전지 전공정 자동화율이 지금 10%가 안 된대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테니까 전방 산업 성장도 있는 것 같고 국내 기업 스마트 팩토리 또 도입 확대되고 있고 뭐 모든 게 지금 무인화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이 전기차 제조 비용이 중국의 140%나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용 줄여야 되거든요. 또 공장 자동화율도 한국이 40%밖에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자동화가 늘어나면서 코인테크도 수혜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죠. 사실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그러잖아요. 야, 빨리 미국에 와. 내가 공장 지어 좀 제발. 반협박조죠. 안 오면 예. 근데 오면 내가 당근 줄게. 안 오면 채찍이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미국에 공장 지은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 마리 토끼를 잡잖아요. 중국도 견제하고 중산층을 부활해요. 양질의 일자리가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죠. 미국이 만약에 공장 많이 지어서 물건이 많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공급이 늘면 물가는 안정화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이런 것들이 결국에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 로봇이나 이런 자동화 장비로 스마트 팩토리로 이걸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보고 있고요. 코인테크가 하는 거는 이제 요런 데 들어가는 이제 자동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공장 기획 설계 단계부터 이런 자동화 뭐 이렇게 이송도 해주고 어떤 거 적재해서 딱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장비가 되게 많아요. 자동 창고, 무인 자동 반송 대차 이제 옮겨주는 거죠. 자동 창고, 자동 창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물건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원재료들을. 요건 이제 스마트 팩토리 들어가는 거 판넬 조절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밍된 데이터를 이제 작업자가 탁탁 눌러가지고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다양한 지금 장비들이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이송 장비 같은 거죠. 보시면 밑에 보시면 움직여줘. 그렇죠? 이런 장비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테크가 이제 신제품 중에 여기 슬램 에이지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로봇이고 자율주행 막 하는 라이드하고 3D 카메라 이용해서 공장 내에 장애물 감지해서 이제 자동으로 좀 옮겨주고 아무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버틀러에서 본 건데 여기 이제 버틀러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화돼서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수주 잔고가 이렇게 요 녹색 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실적에 계속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3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주 잔고가 올해 2분기에 3,486억까지 급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는 탑 머티리얼즈 기억나시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어떤 배터리 회사가 경험이 없으면 이 탑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고객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배터리 설계를 해줘요. 이렇게 설계 짜가지고 요 공장 그러니까 이 배터리 만드는 공장 있죠. 공장 설계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장비 넣으시고 이쪽 장비 넣으시고 요즘에 신생 업체들 많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죠. 그리고 단결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자회사가 단결정하니까 오늘 여기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말씀드린 대로 단결정 양극재 만들고 있고요. 예. NCM 613 단결정이요. NCM 613 단결재가 812보다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왜요? 왜 떨어집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하이니켈이 아니니까. 근데 이 NCM 613 단결정으로 만들면 용량이 동등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또 LMRO라는 이제 양극재인데 요거는 LFP 배터리 양극재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코발트를 안 쓰고요. 예, 국내 양극재 업체가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LMNO는 역시 이것도 코발트 사용.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비싼 코발트 안 쓰고 싸고 저렴하게 그렇지만 성능은 좋게 해서 좀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 단결정 요게 사실은 중요하고 LNF도 저거 지금 하고 있죠. 예. 앞으로 방향성은 단결정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넘었는데 6개 종목 정도 한번 분석은 제가 간단하게 해드렸고, 이 기업들 중에 여러분 걸로 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따로 한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떠한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계산했던 그 계산식은 100% 맞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숫자가 뭘 넣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극재 가격도 바뀔 거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건 꼭 염두에 두시되,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그래도 좀 싸구나, 비싸구나,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정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2차전지 최악의 한 주였고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도 뭐 성장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내년 내후년에 좋아질 것들 있으니까, 다만 올해까지는 꼭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너무 크게 막 보진 마세요. 지금 당장은. 예. 지난 2, 3년간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쉬어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내년에 2차전지 한번 승부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2차전지에서 뭐가 제일 날까, 어디가 좋을까, 요거를 계속 고민을, 그 기술 이런 거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전지는 어느 정도 했고요. 뭐 나중에 혹시라도 또 뭐 뭔가 봐야 될 게 생기면 또 따로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2차전지도 이제 마무리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다음에 준비할 거는 이제 좀 겁은 나는데 자율주행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파트는 아마 자율주행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다음 주에 3일밖에 안 열려서 이거 제가 영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만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